이게 뭐냐면 운문은 표현상의 특징이야. 맨날 나와. 수미 쌍관의 구조. 그다음 니네들 헷갈리는 거 역설법이냐 반어법이냐. 그다음에 의인법이냐. 그다음 뭐 시상의 전개. 시간을 중심으로 전개됐느냐. 시선의 이동이냐. 공간의 이동이냐. 그다음에 화자의 정서. 화자의 정서도 슬펐다가 더 슬퍼져. 근데 슬퍼서 죽고 싶다로 끝나진 않아. 근데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니네가 힘들어하는 게 이거야. 자, 막막하다. 알겠어? 막막하다. 막연하다. 같은 뜻이야, 다른 뜻이야? 다른 뜻이지. 막막하다는 어떨 때 막막하다 그래? 약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. 한치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 막연하다는 건. 아, 뭔지 느낌 오는데, 그치? 말로 설명이 안 돼. 말로 설명이 안 돼. 그러니까 막막하다는 건 희망이 없는 속에서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거야. 근데 막연하다는 건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. 선명하지 않은 거야. 아까 지나갔던 그 여자처럼. 선명하지 않을 때 막연하다 그러고, 구체적이지 않을 때 막막하다는 건 왠지 두렵고 슬프고 앞날이 잘 안 풀릴 것 같은 요런 용어들을 잘 이해해야 돼. 용어들을. 그 다음에 이제 시어의 의미를 비교하는 거, 비교 감상하는 거. 비교 감상하는데 항상 뭐가 나오니 이제 보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보기를 적용하는 문제. 요 6가지야. 그 다음에 산문은 서술상의 특징 맨날 나오잖아. 1인칭이냐 3인칭이냐. 그치? 화자가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느냐 작품 외부에 있느냐.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? 배경의 기능. 시간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심리를 보여주는지.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물 간의 관계, 사건의 전개, 그 다음에 주제를 파악하는 거, 소재 의미 맞는 거. 다 6가지로 내가 정리했어. 나머지는 다 신경 안 써도 돼. 내가 여러 학원을 가는데 거기 학원 갈 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한 남자애가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머리 여기 구렛나루를 계속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야. 붙이고 있어. 근데 막 계속 거울 보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나 봐. 붙이고 있어. 근데 봤더니 머리가 어깨의 3분의 2야. 크지? 머리가 엄청 커. 키는 나만해. 그래서 내가 그랬어. 네가 구렛나루를 붙이는 건 어떤 여자도 관심이 없어. 일단 키가 나만하면 30대까지는 마음을 접어야 돼. 30대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. 여자애들 30대까지는 키만 보니까. 그러니까 여기 뭐 구렛나루에 신경 쓰는 거 이런 거 뭐예요? 쓸데없는 데 관심을 기울인 거야. 항상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. 니네 대학 가려면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? 그렇지. 대학 교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. 그럼 교수님 어떤 학생 좋아할 것 같아? 공부 잘하는 학생. 노예? 말 잘 듣는 학생. 그치? 또 성실한 학생. 이런 거 좋아한다. 또 운이 좋은 학생. 그래서 얘들아 성실한 거 뭘로 뽑는 건지 알아?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거야. 8번의 시험을 다 잘 봐야 돼. 그치? 머리 좋은 애들은 뭘로 뽑는 거야? 수능. 운 좋은 애는 뭘로 뽑는 거야? 논술.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온 애들도 좋은 회사를 가. 좋은 회사도 어떤 애를 원할까? 아주 성실하든지 아주 공부를 잘하든지 아주 운이 좋든지. 좋은 대학 나오는 그 세계를 갖추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야 돼. 인과관계. 그래서 6대 정보 이 독서 지문에서 인과관계, 변화관계, 비례관계. 이게 논리적 관계야. 3가지. 그 다음에 한국 사람도 이상하게 숫자를 좋아해. 그래서 대소관계. 네가 크냐 내가 크냐. 그 다음 순서관계.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. 그 다음에 포함관계. 어디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. 그 다음에 문법은 의문의 변동, 단어의 형성, 문장의 구조, 놓기 표현, 사동, 피동, 중세국어. 이게 6개가 제일 어려운데 문법도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 거야. 어떤 걸 니네가 신경 써야 되냐면 쉽게 암기해야 돼. 그래서 의문에서 자음의 체계, 모음의 체계,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과정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식으로 암기를 해야 돼. 그러니까 국어는 기본적으로 암기한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암기도 그냥 하지 마. 첫 글자만 따거나 이상하게 암기하지 말고 이야기식으로 암기하는 게 좋은데 그건 나중에 다시 내가 시범 강의할 때 한번 얘기해 줄게. 그래서 제가 이게 어머니들 절반, 애들 절반이라서 참 말을 놓기도 그렇고 존대하기도 그런데 그래도 메가스터디에서 15년 동안 인터넷 강의를 했어요.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에서 15년 동안 인터넷 강의를 하면 이제 이 친구들도 나중에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좀만 강의 신경 안 쓰면 바로 욕
올라옵니다. 강상식 요새 나태해졌다. 답변하는 속도가 느리다. 그 다음에 또 딴 강사들이 제 강의를 보고 공격해요. 강상식 교재 뒤쪽에 해설 보니까 EBS 거 그대로다. 강상식 5개념이다. 근데 그걸 학생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어요. 딴 강사들의 공격도 막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야 되고 15년 동안 인터넷 강의를 했다는 건 그만큼 성실성과 지속성을 인정받은 강사입니다. 두 번째, 개인별로 성적 진단을 매번 해요. 그다음 성적 진단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완전히 모르는지 판단의 한계가 있는지 그다음 판단도 문학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독서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문법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 판단해서 성적표를 다 공개합니다. 저는 그냥. 근데 애들 이름을 그대로 공개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닉네임으로 공개를 하고 매번 과제를 할 때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알려줍니다. 그 다음에 함정도 파놔요. 애들이 그냥 숙제 안 했는데 번호만 써내잖아요. 근데 제가 어떤 건 정답이 2개인 것도 있고 어떤 건 주관식이 있습니다. 거기까지 번호를 써놓은 놈들이 있어요. 걸립니다.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온갖 편법, 애들이 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모습을 지금까지 15년의 경험에서 어디서 얘네들을 걸러낼 것인지 잡아내서 다시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제 내신연구소에서 검증된 학교별 과제물을 일주일에 40문제씩 주니까 적어도 만약에 얘네들이 3월까지 한다면 12주 동안이니까 500문제를 푸는데 500문제를 풀어서 성적이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다. 분명하게 성적을 올리는데 그중에 착실히 하고 오답까지 하면 1등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삶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죠. 그리고 저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애들을 관리합니다. 요 정도로 학생들한테 제 수업 방식, 그 다음에 공부, 인생에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고 수업은 지금 필수라는 책이 있는데 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실력을 문학, 독서, 그 다음에 문법으로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하루에 3시간 30분 수업합니다. 5시 반부터 9시까지 수업하고요. 나머지는 9시 넘어서 10시까지는 학생들이 숙제 안 해온 애들은 또 혼내고 다시 숙제 시키고 보내고 이래서 10시까지 잡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문학, 독서, 문법을 각각 1시간, 1시간 심푸시 하면서 학생들이 전 과정을 겨울방학 때 일단 끝내고 그 다음 이제 3월달부터는 학교에 맞게 내신 대비를 해서 제 수강생의 모두를 1등급 만드는 건 제 꿈이지만 안 되면 내보낼 생각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제 꿈은 전원 1등급, 100% 1등급을 위해서 달려갈 거고요.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질문이나 상담을 하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.